자, 안녕하십니까, 도이브로입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이제 니로 하이브리드와 코나 하이브리드 비교를 해드렸는데, 자, 지금서부터는 코나 하이브리드 시승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지금 감기 몸살이 걸려서 좀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겨 있어요.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 애교가 아니라 감기가 걸려서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는 점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교 아니에요, 애교. 자, 뭐 일반적인 코나와 또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 약간 이 DRL 형상이 LED 전구가 있는 것보다도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 모습이 더 멋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방향지시등을 전구로 말고 딱 이제 일자로 들어왔을 때 방향지시등을 켜게 되면 또 일자로 이렇게 또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됐었으면은 좀 더 하이브리드적인 느낌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근데 이 블루 컬러 굉장히 이쁘죠. 또한 요번에 적용된 하이브리드 휠, 18인치 휠이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진짜 전혀 하이브리드스럽지 않은 느낌의 휠 모양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나 이 후면부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리어가 코나를 가지고 아이언맨 에디션을 내놓은 이유를 알겠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테일램프가 굉장히 멋있죠. 하지만 또 아쉬운 부분이 하이브리드 이 레터링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너무 좀 귀여운 느낌? 약간 대충 맞는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나 레터링은 정말 이쁘죠. 이 하이브리드 너무 깔끔한데? 자, 제가 지금 한 155km 정도 주행을 하면서 거의 한 이제 연비가 18.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일부러 연비를 주행하려고 발끝 컨트롤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자, 이제 지금서부터는 한번 제가 이걸 한번 초기화를 시켜볼게요. 자, 오케이 쭉. 자, 초기화 시켰죠. 자, 지금서부터는 제가 재밌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재밌는 걸. 제가 요번에 이제 코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좀 늦게 준비했습니다. 이미 뭐 다른 많은 시승기가 올라와 있는데,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들 시승기를 보게 되면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얼만큼 나오나, 이 녀석의 연비가 제일 안 나오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저 연비를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자, 일단 출발해볼게요. 출발서부터 일단은 스포츠 모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 자, 스포츠 모드로 그냥 엔진 소리가 좀 들려요, 확실히.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 녀석도 굉장히 조용한 편이에요. 조용한 편인데 엔진만 쓰게 됐을 때, 이렇게 엔진을 계속해서 쓰게 되면 어느 정도 진동은 좀 유입이 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연비가 안 나오는 건 말이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 시원시원하게. 또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하이브리드 차량은 가속이 좀 느리다, 그런 것들은 별로 크게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코나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스포츠성이 없습니다. 솔직히 하이브리드 차량이 스포츠성까지 있으면은 더 좋겠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 목적이죠. 먼저 연비 효율성이 목적이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래서 당연히 스포츠성이 많이 부족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터널 안에 들어왔습니다. 터널 안에 들어왔을 때 차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외부에서의 소음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녀석을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하고 가장 많이 비교를 합니다. 어쨌건 간에 같은 이제 하이브리드 SUV지만 니로가 실제로 더 크죠. 제가 바로 전 리뷰에서 니로랑 코나 하이브리드 차량 두 차종을 제가 비교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니로를 주행하게 되면 니로가 실내 만족도는 정말 좋아요. 정말 만족도는 정말 좋지만,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니로를 주행하면서 가솔린 엔진을 쓰게 되면 엔진의 회전음이 엄청 거칩니다. 상당히 페달에서도 그 진동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니로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코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엔진을 지금처럼 막 써도 엔진에 대한 그런 회전 질감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확실히 니로보다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어 노브 쪽에도 어느 정도 진동은 좀 올라와요. 근데 니로처럼 심하지 않다는 거죠. 페달에서도 니로만큼의 큰 진동감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니로에 비해서 코나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니로가 갖고 있었던 단점, 니로가 주행적인 면에서
갖고 있었던 단점들을 코나 하이브리드에 와서는 조금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차이가 분명히 나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코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18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18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타이어의 폭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폭이 좀 넓어지면서 어느 정도 코너링이라든지 차량 주행을 했을 때 조금은 안정감이 더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휠 사이즈가 18인치냐 16인치냐에 따라서 연비 차이는 아주 많이 납니다. 미터당 2km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엔진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는데, 하지만 굉장히 똑똑하죠, 하이브리드 차량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속도를 올리게 되면은 엔진만 구동력을 주는 게 아니라 배터리에서도 구동력을 같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를 한다 해도 어느 정도 연비가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하더라도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이 스티어링 휠의 느낌이 상당히 묵직해져요. 확실히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고, 하체 세팅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뭐 타이어의 소음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풍절음이 좀 많이 유입이 되는 모습도 있어요. 외부에서의 소음은 좀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연비 10이 나옵니다. 10이. 확실히 그래도 스포츠 모드 효과는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거의 지금 고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자, 연비가 12.1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로는 기분 좋습니다. 제가 한번 지금 목표를 11km대로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지금 연비가 또 올라갔어요. 12.15.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다시 코나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더 하면, 코나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한 차량이에요. 코나가. 왜 그러냐면, 자, 보통 보면 코나 같은 경우는 지금 가솔린 모델이 있죠. 디젤이 있죠. 그거 웃기지만 아이언맨 에디션이 있죠. 전기차 있죠. 하이브리드 있죠. 그러니까 없는 라인업이 없어요. 없는 라인업이 없습니다. 그럼 모든 라인업의 코나라는 차량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그 대단한 겁니다. 이 모두가 존재하는 국내 라인업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나 같은 경우는 정말 만능 멀티플레이어 같은 느낌을 상당히 줘요. 배뉴가 안 나왔을 때는 실내 품질에 대한 그런 불만이 크게 없었습니다. 왜냐면 가장 하이 트림에 있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코나보다 동생이죠. 막내 동생이 이제 배뉴가 출시가 되면서 코나의 실내가 한없이 더 없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코나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런 라인업들이 나오지만 그 라인업에 맞게끔 실내를 확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코나 하이브리드 이 차량을 봤을 때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옵션은 정말 좋아요. 뭐 통풍 당연히 들어가 있고, 반자율 주행 들어가 있고, 없는 옵션이 없습니다. 헤드 디스플레이도 스크린은 됐지만 그래도 어쨌건 간에 HUD가 적용되어 있고, 이 큼지막한 10.25인치 디스플레이까지. 옵션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없는 옵션 없는 차인데, 정말 옵션이 다 들어간 풀옵션 차량인데 보여지는 실내 품질, 인테리어 때문에 전혀 풀옵션 같지 않은 듯한 느낌을 줘요. 근데 계속 웃긴 건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만 계속 달다 보니까 배터리 충전이 확실히 빨리 되긴 되네요. 우선 안정성도 상당히 좋고, 솔직히 뭐 시속 140, 150까지 올리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몸이 쫙 뒤로 젖혀지는 가속감 그런 건 없어요. 가속감 그런 건 없지만 꾸준하게 가속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브레이크는 생각보다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도 들어가 있지만 풀 브레이킹을 했을 때 이렇게 어느 정도 봐보세요. 브레이킹을 했을 때 브레이크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모 브랜드 시티 차량 제가 이제 시승을 일주일 정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솔직히 저는 만족감이 별로 없었어요. 되게 가속감에, 그러니까 고속 영역에서 힘이 정말 많이 딸렸고요. 스포츠 모드로 해서 고속 주행을 했을 때와 일반적으로 에코 모드로 이제 일반 주행을 했을 때 연비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고속도로에서는 솔직히 갖고 가기 싫은 차였어요. 도심에서만 타고 싶을 정도의 차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의 하이브리드 기술이 가장 제일이라고 하죠. 솔직히 얘기해서 기술력만큼은. 하지만 제가 이 코나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하이브리드 기술 자체가 정말 많이 올라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단점들 때문에 고속 영역에서는 연비가 확 줄어든다, 아니면 힘이 너무 없다, 그런 편견들에 대한 개선을 정말 많이 했어요. 특허를 낸 그런 기술을 우회해서 이런 기술력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고요. 자, 제가 지금 이제 미팅 장소에 거의 다 왔는데, 자, 이제 딱 도착을 해서 제가 연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진 써! 엔진 써! 이러고 있다 하이브리드 갖고.
차가 별로 없네요. 주차하면은 안 되는데, 후진하고 주차를 하게 되면 EV 모드 쓰는데, 그렇죠? 근데 후진할 때는 스포츠 모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기어 노브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 장 갈 때도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 후진할 때는 스포츠 모드 못 씁니다. 그죠? 자, 한적한데 주차를 잘 해놓고요. 그리고 코나 하이브리드 가장 큰 단점, 후방 카메라 화질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후방 카메라 화질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후방 센서 있죠. 후방 센서 소리 들려드릴까요? 보세요. 나오나? 이런 건 좋은데 소리가 너무 싼마이. 자, 아쉽지만 연비는 14km 나왔습니다. 스포츠 모드로만 지금 28km 주행했는데 14km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만 막 조졌는데도 연비가 14.4. 자,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자, 지금 야간이기도 하고 이제 퇴근길이다 보니까 퇴근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이 6시 반인데 두 가지를 한번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간에 호나 하이브리드에 적용된 반자율 주행 시스템 과연 잘 작동하는지, 얼만큼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 녀석이 알아서 반자율 주행을 했을 때 연비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비도 다시 리셋을 할 거예요. 장기 시승을 통해서 그냥 제가 주행을 했을 때는 18.8, 18.9 그 정도 나왔습니다. 자, 과연 지가 알아서 주행을 했을 때는 얼마나 연비가 잘 나오는지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스트 진짜 많이 해요, 그죠? 자, 반자율 주행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자율 주행 켰어요. 자, 일단은 차선을 봤을 때는 차선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는데 차선이 살짝, 차량 자체가 차선에 비해서 살짝 우측으로 치우친 게 조금 보여요. 자, 지금 옆에 큰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차선이 조금 우측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한 1.4km 정도 주행을 하니까 핸들을 잡으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근데 약간 살짝은 조금 불안한 게 계속해서 차량이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우측으로 계속해서 치우쳐서 가고 있어요. 반자율 주행을 켜고 나서 핸드폰을 하시거나 스마트폰을 하시거나 딴짓을 하는 여자친구랑 뽀뽀를 한다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편안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살짝의 긴장감은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반자율 주행을 켜게 되면 팔짱 끼는 게 습관됩니다. 큰일 났어요, 진짜. 지금 주행을 한 지 3km가 넘었는데 지금까지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자, 니로 진짜 엄청 많아요. 니로도 코나 하이브리드보다는 확실히 니로가 더 많이 팔린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지금 코너에서도 아주 잘 가주는 모습. 사실 국내 차량에 적용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은 굉장해요. 그러니까 분명 반자율 주행을 켜고 나서 졸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하지만 이제 퇴근을 하고 퇴근길에 너무 좀 많이, 그래도 오늘 하루가 고단했어요. 고단했을 때 졸지 않는 선에서 이런 기능을 사용하는 거는 정말 편리한 기능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호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피커 옵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순정 스피커 음질은 굉장히 싼 마이에요. 옛날 우리 카세트 있잖아요. 카세트 음질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귀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스피커 옵션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반자율로만 주행을 했을 때 연비가 30이 넘습니다. 미친 연비. 사기급이죠, 사기급. 인간이 졌습니다. AI가 압승. 자, 한 12km 정도까지 했을 때 연비가 딱 30이 나왔어요. 그 뜻은 뭐냐면 대박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12km 정도, 제가 이제는 IC를 나가야 돼서 반자율을 끌게요. 그리고 이제 주행을 할 건데, 자, 이렇게 반자율 주행 기능을 켜고 나서 12km 동안 주행을 하면서 물론 커브필도 충분히 있었고요. 직진 구간도 많았지만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경고 메시지가 5번 정도 떴습니다.
커브길이 많이 나오면, 커브길이 좀 심하게 나올 경우는 이 녀석 핸들을 잡으라고 합니다, 무조건. 제가 지금 실험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2km에서 3km 정도는 혼자 잘 주행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기술력과 반절 주행 기술력이 만나다 보니까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그런 효율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이제?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실 때는 이제 에너지 흐름도가 있어요. 에너지 흐름도 정보장을 켜시고 타시게 되면 지금 차량이 언제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 언제 배터리를 사용하고 또 언제 엔진이 개입되고 그런 이제 자세하게 나와줍니다. 근데 이 흐름도를 계속 보면서 주행을 많이 해봤어요. 해봤을 때 정말 적절하게 최대한 연비를 좋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에너지 흐름도가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코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면서, 물론 지금 국내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정말 많습니다. 뭐 소나타 하이브리드도 있고 그랜저 하이브리드, 뭐 코나 하이브리드, 뭐 기아 자동차에도 어느 정도 많이 있고요. 이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타면서 느껴지는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아, 우리나라 국내 하이브리드 기술력이 정말 많이 올라왔다, 정말 많이 발전을 했다. 좀만 더 발전되면은 옆에 섬나라 있죠. 섬나라 그 녀석들과 정말 견주어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아주 좋은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또 콘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면서 느껴지는 부분은 앞으로도 뭐 투싼급이라든지 산타페급이라든지 좀 대형 SUV, 코나보다 세그먼트가 높은 등급의 SUV에서도 하이브리드가 빨리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나 같은 경우는 SUV지만 공간성이 좀 많이 아쉽죠. 공간성이 좀 많이 아쉬운 하이브리드 SUV지만 하이브리드적인 요소에서는 정말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큰 SUV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 기술력이 이제 받쳐준다고 하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공간성과 효율성 모두 완벽한 그런 차량이 머지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냥 스포츠 모드, 제가 오늘은 거의 이제 스포츠 모드 위주의 하이브리드 리뷰였지만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다 보면 정말 연비 좋아요. 거의 뭐 일상 도심하고 고속 그냥 평범하게 제 운전 습관대로 주행을 했을 때도 리터당 18km 후반대의 연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기름 정말 주유소 갈 일이 별로 없을 만큼. 하지만 코나 같은 경우는 연료 탱크가 38L입니다. 그러니까 니로에 비해서도 연료 탱크가 좀 작기 때문에 니로보다는 조금 주유소를 좀 더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자, 지금까지 또 이게 코나 하이브리드 좀 색다른 어떻게 보면 리뷰였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하이브리드 차량 가지고 스포츠 모드로만 쏴도 연비가 대박이다 할 정도로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또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